Waiting all year for my Christmas gifts. Making a list. 말레이시아로 가는 항공사를 떠올리면 보통 에어아시아가 생각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다른 선택지를 골라봤습니다. 편도 12만원대로 쿠알라룸푸르 직항 바티게어 말레이시아입니다. 안녕하세요, 무실장입니다. 오늘은 인천에서 쿠알라룸푸르로 가는 바티게어 OD821편을 탑승합니다. 분류상으로는 풀서비스 항공사지만 가격은 저비용 항공사인 에어아시아보다도 저렴했습니다. 현재 인천 쿠알라룸푸르 직항 노선은 대한항공, 말레이시아항공, 에어아시아, 바티게어 이렇게 4곳이 있는데요. 에어아시아와 바티게어 가격이 비슷하게 나오는 편이고요. 저는 바티게어로 탑승합니다. 인천공항 1터미널 체크인 카운터는 제2의 위치에 있고요. 멀리서부터 바티게어 특유의 핫핑크 컬러가 보입니다. 오전 6시 50분 출발편이라 카운터는 3시간 전인 새벽 3시 50분에 오픈합니다. 맞은편에는 강렬한 레드의 경쟁사 에어아시아가 마주보고 있습니다. 에어아시아의 쿠알라룸푸르 코타키나발루 편들도 오전 일찍 출발이라 분주해 보이네요. 출국장 스마트 패스 전용 라인은 전보다 이용자가 많아졌지만 아직은 꽤 빠른 편입니다. 오늘 게이트는 37번이고요. 오늘 탑승한 항공기는 기령 8년의 보잉 737 맥스 8입니다. 다행히 오늘은 딜레이가 없어요. 이건 꽤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바티게어가 지연이 잦은 걸로 악명이 높더라고요. 실제로 보면 4시간 가까이 지연된 날도 있고 한두 시간 정도는 예사인 편이네요. 그래서 저도 사실 오늘은 라운지에서 시간을 좀 때우면서 지연을 각오하고 왔는데 굿입니다. 말린도 에어에서 사명을 바꾼 바티게어는 태생부터 조금 특이한 항공사입니다. 인도네시아 대표 저비용 항공 라이온 에어에서 만든 풀서비스 항공사거든요. 보통은 대한항공이 진에어를, 아시아나가 에어서울과 에어부산을 만드는 것처럼 FSC가 자회사로 LCC를 두는 경우가 많은데 바티게어는 그 반대입니다. 하이브리드 항공사에 가깝습니다. 탑승하겠습니다. 기내 컨디션은 8년 정도 된 기체 딱 그 정도입니다. 비즈니스가 없는 이코노미 싱글 클래스로 총 180석 33배열입니다. 기존 737-800 대비 맥스에서 항속거리가 늘어나다 보니 협동체를 타고 쿠알라룸푸르에 가는 날이 오네요. 좌석은 다크 브라운 컬러의 레드 포인트가 들어간 가죽 시트입니다. 동남아 쪽 항공사들은 레드 컬러를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뒤로도 에어아시아, 비에젯을 연달아 탔는데 항공기 겉이든 속이든 레드는 꼭 섞여 있더라고요. 승무원 유니폼까지요. 제가 선택한 자리는 29F 창가석 누코노미를 노리고 사전 지정했습니다. 비행시간은 약 6시간 20분이고요. 쿠션이나 담요는 제공되지 않지만 가격을 생각하면 이해 가능합니다. 좌석 앞뒤 간격 32인치로 레그룸은 FSC 스펙입니다. 30인치 정도의 에어아시아 330을 비롯한 LCC 협동체들과 비교하면 무릎 자유도가 훨씬 보장됩니다. 전에 올린 제주항공 동일기종 영상과 비교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좌우폭도 허리 31 사이즈 기준으로 불편하다는 느낌은 없습니다. 리클라인 각도도 충분하고 헤드레스트도 두툼해서 좌석만 놓고 보면 확실히 FSC 쪽에 가깝습니다. 다만 개인 모니터가 없고 충전 케이블 당자나 콘센트도 없습니다. 기내 엔터테인먼트는 개인 디바이스 와이파이 연결 방식으로 제공됩니다. 이 항공사의 방향이 딱 보이는데요. 좌석은 챙기되 설비는 최소한으로인 것 같습니다. 트레이 테이블과 몸 사이 여유 공간도 괜찮은 편입니다. 737-800과 공용으로 쓰는 맥스의 접힌 세이프티 카드로 기종 인증하고요. 여기도 핑크색 포인트가 있네요. 급유 중이라 안전벨트 미착용, 전자기기 미사용 안내가 나옵니다. 화장실은 일반적인 737 사이즈로 움직일 때 어디 닿지 않게 조심해야 하고요. 정돈 및 청소 상태는 깔끔합니다. 문 닫힐 때까지 조마조마했는데 끝내 옆자리는 비어갑니다. 누코노미 성공했고요. 누워갈 수 있겠네요. 오버헤드 모니터가 없어서 승무원들이 직접 세이프티 데모를 진행합니다. 이 부분도 LCC 같은 포인트예요. 후기들을 찾아보니까 코타키나발루 노선에는 개인 모니터가 있는 737-800을 띄우는 것 같더라고요. 1터미널을 빙 둘러서 거의 한 바퀴 돌아 이륙하러 갑니다. 리출과 함께 이륙하겠네요. 딴짓하다가 웰컴 PA를 놓쳐서 직접 담아보겠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welcome aboard Batik Air OD821 bound for Kuala Lumpur. On behalf of all crew members,
Thank you for choosing Batik Air. We hope you enjoy your flight with us. Thank you. 기내 방송은 무심하게 해줘야 맛입니다. 이륙합니다. 순환고도에 오르고요. 세 좌석 다 차지하니까 확실히 넓고 좋네요. 기내 책자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항공사 소식들이 있고요. 기종과 노선 소개 페이지가 있습니다. 보잉 737-800, 737 맥스 8, 에어버스 330을 보유하고 있고요. 737이 주력입니다. 노선도 국내선과 아시아, 중동의 제다, 중앙아시아 타슈켄트, 호주까지 꽤 폭넓게 운항하고 있습니다. 기내식은 구매 방식이고요. 가격은 15에서 25링기 선으로 5,000원에서 9,000원대네요. 메뉴 구성이나 가격대는 에어아시아와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메뉴 폰트나 사진들도 에어아시아랑 비슷한 것 같아요. 신라면은 어딜 가나 있네요. 저는 나시르막이 먹고 싶었지만 데리야끼 치킨 라이스를 20링기 약 7,300원에 구매했고요. 카드 결제는 가능하지만 아멕스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쿠알라룸푸르에서 두 섹터 구간에 미를 싣고 오기 때문에 인천에서 가는 비행기에서는 구매 가능한 종류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물과 같이 서빙이 됐고요. 비주얼은 사진과 좀 다르지만 맛은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말레이 스타일이라 소스 향과 간이 한국보다 조금 강해서 기내에 석이 채울 때는 딱입니다. 먹다 보니 또 바닥까지 싹 비었네요. 이제 느코넘입니다. 기내 엔터테인먼트는 에어플레인 모드 상태에서 와이파이로 들어가면 바틱 와이파이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영화와 TV쇼가 있지만 손이 갈만한 신작이나 한국 콘텐츠는 없고요. 인도 영화가 꽤 많아서 인도행인 줄 알았습니다. 무엇보다도 한글 지원이 되지 않네요. 이게 제일 큰 문제고요. 그나마 에어쇼로 위치 정도 볼 수 있는 건 좀 위안이 되네요. 미리 넷플릭스나 유튜브 영상 다운받아 오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승무원들이 검역을 위해 살충 에어로졸을 모든 캐빈에 뿌려주는 게 보이면 이제 다 온 겁니다. 랜딩합니다. 쿠알라룸푸르 KLIA 1터미널에 도착합니다. 저비용 항공사 전용 터미널이 이 터미널로 들어가는 게 아닌 거 보면 FSC가 맞긴 합니다. 정리할게요. 바틱에어는 가격은 LCC급, 좌석은 FSC급인 항공사입니다. 기내식 미제공이나 기내 엔터, 기내 용품은 FSC 수준은 아니지만 가격을 생각하면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좌석 공간이 넉넉한 LCC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FSC의 가격이 부담되는데 LCC의 좌석이 또 부담이라면 꽤 괜찮은 선택지입니다. 딜레이만 없다면요. 감사합니다.